오늘 두 번째 강연 보안 동향과 대시보드를 활용한 상관 분석이라는 주제로 멋진 강연 펼쳐주실 이글루 시큐리티의 기술 지원센터 황범석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지세 3일차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3일 연속 9시간, 총 27시간을 지금 풀로 서 있으면서 또 이렇게 솔직히 좀 많이 지쳐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다시 힘내고 제가 한번 이번 주제인 보안 동향과 대시보드를 활용한 상관 분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요새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지만 좀 굵고 짧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요. 첫 번째 최신 동향, 두 번째 시각기술, 세 번째 스파이더 TM의 분석기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스파이더 TM의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각화 분석 기술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 보안 동향입니다. 네, 이 장편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보안 트렌드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트렌드죠. 트렌드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키워드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0년도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매니지먼트였습니다. 보안 쪽에서는. 그리고 뭐 아이덴티티도 있고 데이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버추얼라이제이션도 있었고요. 이렇게 2010년도에는 매니지먼트와 뭐 아이덴티티, 데이터 부분이 가장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네, 3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니지먼트는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결국 보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매니지먼트는 절대 빠질 수 없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죠. 클라우드입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약간 지금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도에 저 알파고에서 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총 1200개의 CPU와 120개의 GPU를 통해서 바둑 세계 1인 이세돌과 격돌해서 4승 1패로 이겼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무서움이죠. 옛날 때 저희가 이제 뭐 슈퍼컴퓨팅이라고 해서 뭐 미국하고 중국에서 경쟁적으로 이제 슈퍼컴퓨팅의 이제 그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기술이 아마 슈퍼컴퓨팅을 능가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벌써 나오고 있고 아마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가장 핫한 기사에 이제 인공지능이란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만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아예 삼성, SK, 현대자동차, 그리고 LG, 네이버와 같은 6개의 민간 최고 기업들이 각자 30억씩 출자를 해서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란 부분이 이때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들을 물론 이런 시발점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됐습니다. 결국 보안 쪽에서도 저희 뭐 그 어벤져스 보시면 자비스라고 나오죠. 그것처럼 인공지능이 이제는 보안에도 필요할 때가 왔구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네, 2016년도입니다. 예,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이제 2016년도에 강한 키워드로 이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안에서는 결국은 최근에 가장 핫한 매니지먼트와 클라우드, 그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보안 트렌드를 이끌어 가겠구나, 당분간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국내 부분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핫한 부분이 최근에 그 실제 사이버 테러라는 게 이런 단순한 어떤 뭐 호기심이라든가 혹은 뭐 디도스 공격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제 국가 기관의 정보를 획득해서 그런 국지전이나 이런 형태의 전쟁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보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국가기관을 사칭한 메일이 대량으로 발송이 돼서 실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런 개인정보들, 실제 고객 정보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최근에 제가 이제 실제 이걸 겪었던 부분인데, 랜섬웨어란 용어가 저도 약간은 생소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런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을 하는 제조사가 아니다 보니, 실제 통합 보안 관점에서 랜섬웨어가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부분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실제 제가 고객사에 최근에 2군데를 갔는데, 2군데 모두 그날 마침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특정 어떤 PC가 암호화가 돼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냐. 아까 보니까 여기 부스 중에도 랜섬웨어 관련된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 랜섬웨어도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인데, 뭐 랜섬웨어를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는 물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저는 키워드인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안에 약한 구형 웹브라우저가 여전히 국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피사에서 2015년도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이런 가장 저희가 많이 쓰는 아크로벳이라든가 애플, 구글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들, 이런 다양한 저희가 그런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취약점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안에 취약한 대상자들을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뭐 아까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이 10 이상을 써야 되는데 뭐 그 이하 버전을 계속 쓰고 있다든가, 혹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뭐 아크로벳 리더라든가 오피스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안 하는 사용자들의 결국은 이런 자기도 모르게 실제 감염이 됐는데, 예전에는 감염되면 솔직히 본인 PC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가장 무서운 게 결국 파일을 암호해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못 여는 거죠. 뭐 제가 복구 방법 물어봤더니 뭐 돈을 진짜 준다던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사이버 머니로, 아니면은 농산 같은 데 가면은 기계적으로 그 데이터 뽑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어느 정도 복구를 한다, 이런 측면을 뭐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안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런 취약점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결국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통합 보안 관리 입장에서 접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동양 쪽 설명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각화 기술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제가 왜 시각화가 필요한지 잠깐 한번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저희 이거 이소부화의 여우와 두루미입니다.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두루미가 여우를 좀 이제 약올리려고 이렇게 먹기 힘든 호르병을 줘서 먹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이소무화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은 결국 대시보드 시각화라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데이터들을 좋게 가공을 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화면이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장면이 안 나오면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 이제 여우와 두루미가 이제 좀 여우가 똑똑한 여우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빅데이터, 보통 얘기하는 데이터 뭐 정형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뭔가 불만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접근 방법을 매번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이것만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 불만족스러움을 통합 보안 쪽에서도 좀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따 완료 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화 잠깐 발전 단계 보시면은, 옛날 때는 그 웹페이지 자체가 아마 하나 고정된, 아까 얘기했던 동적인 내용이 아니라 고정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보여줬는데요. 지금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저희 이글루 시큐리티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대시보드라는 부분이, 시각화라는 부분이 그냥 눈으로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기서 조작을 해서 분석까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까지 더 추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요새 보시면은 인터랙티브라는 표현이 상호 소통입니다. 소통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 이제 프로그램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표현 용어가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혹시 비주얼라이즈 시각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발전되고 있는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각화가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키워드도 있고 뭐 이렇게 원으로 차트도 나오고 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각화를 어떤 시각화를 쓰냐에 따라서 분석의 결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시각화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여기 예로 잠깐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요번에 요새 알파고에서 얘기했던 딥러닝의 사람 시신경 샘플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이
여기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지금 보여줬던 건데요.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접근했을 때 그 바둑의 19x19의 그런 경우의 수를 이런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알파고가 이제 구현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시각화도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트리맵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리맵은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지도처럼 뭔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릭하면은 이제 만약 해당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또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트리맵을 가장 많이 잘 활용한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을 트리맵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색상이 -3%부터 해서 0%, 3%까지 해서 이런 이제 그런 현재 지금 지수의 변화랑 실제 이제 셀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그 요약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본적인 차트를 보여주고요. 근데 차트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제 캔들형이냐 라인이냐라는 내용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인 일간,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도 차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뭔가 어드밴스된 그런 시각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지금처럼 어드밴스된 요소로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리얼타임과 코릴레이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드밴스 차트, 어드밴스 스크루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통 저희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얼럿이라든가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메일 혹은 SMS 문자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어드밴스된 시각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실시간 데이터와 그다음에 어드밴스 차트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게 현재 어드밴스된 트리맵의 이런 결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해외 동향까지 다 설명드렸고, 실제 보면 스파이더 TM 5.0이 뭐 아시겠지만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러면은 보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술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뭐 알맹이 아무리 제가 시각화 표현하지만 시각화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글루 시큐리티가 얘기하는 분석 기술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각화 실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이제 1단계 이제 공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발생한 거는 예전에 다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싱글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단순 경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2단계. 네, 보통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싱글 코릴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 그거에 대해서 상관성을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그 진행되는 과정이 보통 사람들이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목적지 IP가 그러니까 지금 피해 IP가 내부 자산인지를 파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해당 정보가 OS 정보가 어떤 정보이고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어떤 정보에서 실제 이 공격과 매칭이 되는지를 실제 계속 사람들이 해갖고 마지막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할 때 공격의 그 공격 코드인 페이로드 분석까지 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 제품으로 얘기 들었을 때 기존에는 저희도 보통 이렇게 1단계까지만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주고, 대신 저희 쪽에서는 이런 사고 종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티켓팅 기능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해줬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피해 IP가 내부 자산인지, 그 다음에 yes or no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그 피해 정보가 OS 정보가 뭐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그거를 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게 되면은 실제 분석을 할 때 상당히 그 쉽게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 공격이 들어왔을 때 피해 IP가 내부 자산이 아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분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노가 될 건 사고 종결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예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오픈SSL이라는 가장 최근에 뭐 오픈SSL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안 좀 한다는 분들은 아마 지겹게 나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오히려 업무하시기가 힘들 정도로 오픈SSL 취약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SSL에 대해서 지금처럼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글루 시큐리티가 자랑하는 상단 분석을 가지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1단계가 탐지되는 경우는 오픈SSL 공격이 탐지됐다는 건데, 만약 오픈SSL이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내부 자산이냐, 그 다음에 그 해당 OS가 오픈SL과 관계가 있냐라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1단계에서 경보가 종료가 돼버립니다. 근데 만약 2단계까지 매칭이 됐을 때는 지금처럼 경보 단계가 1단계, 2단계 각각 경보가 뜨고 실제 공격 코드와 그 취약점 정보인 CV 취약점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이렇게 2단계까지 탐지되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공격이 성공한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단계와 2단계의 상담 분석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업무 자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트래픽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어노말리 모드랑 어노말리 디텍트라는 이상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탐지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TMS라든가 방화벽, IPS 이런 뭐 장비들도 각각 다 어노말리 디텍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노말리 디텍트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ESM에서 어노말리 디텍트를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각각의 어노말리를 결합을 해서 상관성을 맺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보여드리면은, 예, 첫 번째 디도스 공격이 그 전일 동일 시간대 대비해서 2배 이상 발생된다는 이상 행위가 탐지가 되고, 네, 2단계 방화벽에서 발생하는 접속 건수가 갑자기 전일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가 되고요. 예, 세 번째, IPS에서 실제 그 BPS라고 하죠. 트래픽의 가부를 측정하는 BPS가 2배 이상 발생해서 아까 얘기했던 단순 장비에서의 어노말리가 아니라 각각 단계별의 어노말리를 이렇게 상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노말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어드밴스된 그 상관 분석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기능이 저는 이제 트래픽에 가장 지금 듣기가 이해하기가 편해서 설명드린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사용자 행위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보통 전문 용어로는 UBA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 프로파일링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기법들을 이제 그런 사용자 베이스까지 이제 그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어노말리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더 분석에 활용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 TM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입니다. 네,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 화면인데 좀 비교하려고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스파이더 TM 5.0에는 실시간 정보 이벤트와 통합 관제 이벤트라는 이 두 가지 화면이 기본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고, 아마 기존에 이글루 시큐리티 제품을 쓰셨던 분들이면은 이 화면들이 되게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안 관제할 때 관제하면 어떻게 꾸며야 됩니까?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이렇게 통합 현황이, 관제 현황이 나오는 게 가장 보기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통합 대시보드라고 해서 종합 상황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사이버 위기 단계, 두 번째 홈페이지 모니터링에서 현재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실시간 상담 분석 내용과, 네 번째 아까 티켓팅 현황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통합 대시보드입니다. 뭐 별로 새로운 거 없죠. 네, 기본은 잘 돼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을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예로 보여드리는 게 웹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또 대시보드 하면 좋겠냐라는 표현을 제가 좀 논문을 뒤져봤더니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이 상호 연관성 있는 인터랙티브한 기법과 스코어링 기법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저희가 기존에 못 보았던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방법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 화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방화벽, IPS 웹 방화벽의 다양한 이벤트와 웹 같은 경우는 특히는 뭐 응답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 응답 속도 이벤트와 같은 머신 데이터가 결합을 하고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마 기존 상담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시나리오가 총 6개입니다. 지금 보면 보통 사람이
로그를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액세스 로그에서 그 해당 그 접속 IP가 국내냐 국외냐 혹은 그 IP가 뭐 중요 페이지 보통 뭐 관리자 페이지라든가 이런 중요 페이지에 과도하게 접속을 했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가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페이지를 접속을 했나. 그리고 네 번째, 실제 제한된 페이지인 로그인 이전 페이지가 아닌 로그인 이후 페이지로 접속을 했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각각 위험 지수에 가중점을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와 실제 공격을 받는 PIP에 대한 자산과 아까 취약점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것까지 결합을 해서 지금처럼 웹 서비스별 위험지수 탑인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스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스코링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틀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동적인 상관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예, 화면을 크게 하면은 지금처럼 아까 그 뭐 접속자 탑엔, 개인정보 접속자 탑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접속한 탑엔 같은 아까 시나리오들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도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뭐죠? 누가 가장 위험한 접속자냐? 근데 또 그것도 약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출발지 IP와 국가 그리고 그 스코어가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되기 때문에 실제 분석을 할 때 지금 내가 전반적인 웹 위험 상태는 정상이지만 이런 IP들이 지금 위험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위험도 현황은 이 위험 지수랑 별개로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공격들이 계속 발생을 했을 때는 위험도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웹 위험도에 대해서 이렇게 스코링 기법과 인터랙티브한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웹 위험도에 대한 새로운 분석 기법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뭐 내부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부 데이터 유출할 때는 아까 같은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레벨에서 분석을 하고 싶냐라는 걸 계속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크게 뭐 A 상사, B 상사 같은 큰 그룹에서 두 번째 그룹인 뭐 이제 부서,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뭐 직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다운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오늘 분석을 하려다 보니 만약 뭐 여기 직급부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대리와 가장 직급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대시보드에서 서로 상관성을 클릭을 한다면 결국 결과는 이렇게 지금 실제 사용자와 어떤 사용자가 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이런 형태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보통 저희가 분석을 한다는 그런 상관부서 건바이 건의 그 리얼타임 그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보기 좋게 표현해서 지금처럼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경보 위험도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보통 저희가 아까 경보를 본다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눈에 가시성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의 크게 분류를 해서 실제 상세 이벤트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인터랙티브 대시보드고요. 실제 보면 제가 동영상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드래그 드래그로 보통 BI 솔루션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타임라인도 나오고요. 실제 뭐 UIP도 지금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좀 더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종합 위험도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저희 클릭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변하죠. 또 보십시오. 예, 크게 다시 분류해서 상세 이벤트가 나왔고요. 상세 이벤트를 클릭하면은 예, 실제 이벤트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이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글루 시큐리티에서는 단순 그 분석이 보통 표로 보여지는 그 그리드 컴포넌트가 아니라 네트워크 추적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석을 하기 위한 시각화 기법이 거의 이 기능에는 거의 다 동원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됐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대시보드 아까 저 웹 위험도도 여기 나오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실제 이걸 갖고 이제
어떤 IP가 뭘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웹 같은 경우는 결국 소명을 해야 됩니다. 티켓팅을 해야 되죠. 얘가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 웹 서비스 관리자한테 티켓팅으로 근거 데이터를 같이 보내서 이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부분까지 이 지금 스파이더 TM 5.0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진짜 어드밴스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글루 시큐리티의 시각화된 스파이더 TM 5.0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예. 저거는 기본 언어인데요.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기가 그러니까 이글루에서 썼던 이때까지 분석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뭐 스코어링 기법이라든가 어차피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라는 거는 그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관성을 저희가 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근데 이제 키 같은 경우를 전에는 딱 고정된 키만 썼는데 그걸 저희가 중간에 또 가공해주는 또 엔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성을 최대한 다 할 수 있게 구현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 드리면 저도 이제 많이 다른 데 연구를 했는데 뭐 BI 솔루션이라던가 혹은 BA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같은 그런 솔루션들에서 썼던 기법들을 이제 보안에다가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은 이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